보인고 통합과학과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개정도 됐겠다. 지금 보인고 또 자사고의 지원도 해야 되겠다. 굉장히 지금 부담감이 많으신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공부 방법이나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나 뭐 이런 것들은 합격하시고 그리고 그때 임박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어머님들께서 여기 오신 게 겨울방학 때 지금 이제 11월 달에 10월 말에 보인고가 그 학교 설명회를 했죠. 10월 26일인가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중학교 기말고사가 끝났고 그 다음 겨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 긴 기간 동안 어떻게 과탐을 채울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용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실 텐데 과탐이 제일 많이 변혁이 일어난 상황이라서 이거를 지금 이전에 그 큰애, 예를 들어서 이제 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큰애 하던 방식대로 작은애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처음에 지금 외동이거나 첫애이신데 이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선배 어머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우리 애를 끌고 가도 되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내용만 얼른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법이나 이런 거는 핸드아웃에다가 넣어드리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 공부법이나 뭐 중간고사 대비반 어떻게 공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2월 말쯤에 다시 찾아뵙고 그거에 맞춰갖고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뭐 어느 무슨 대치동이든 또 저희 여기 송파관이든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통합과학이 내신이 학교 시험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수능은 9등급제로 남아있는 거, 이런 거 조금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원, 화학원 해서 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물리학, 화학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과목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없어져서 물리학, 물리2, 화학2 이런 내용들을 중단원별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물리2를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뭐 이런 식으로 중단원 2개로 나눠가지고 과목별로 다 독립을 시킨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학생들한테 선택을 해가지고 학생부에 이수 자료를 남겨라.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굉장히 화두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어쨌든 일반 선택의 화학하고 화학원, 물리원하고 물리학 이런 관계는요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는 이거 말이 되게 많았죠. 절대로 한다, 뭐 기재를 병행한다. 다 그냥 끝났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상대평가 5단계 하는 걸로 그냥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탐구 과목이 지금 다 상대평가인 거예요. 수능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통합과학으로 상대평가 진행할 거고 학교 시험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통과부터 진로 선택 과목까지, 그러니까 화투, 물투 이런 과목까지 지금 다 상대평가로 간다고 지금까지는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이 부분도 잠깐 보시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할 때는 11%까지가 2등급이었는데 지금 5등급 상대평가를 하면 1등급이 10%까지로 이제 잘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2등급으로 평가받았던 친구들의 등수가 1등급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말 있어요. 자사고에서는 2등급도 괜찮다. 그게 이제 이런 맥락이었는데 이제부터는 2등급 받으면 이제 어디 쓸 데도 없는 학생부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보인고에서 2등급을 받았다. 그럼 지금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들은 2등급 받아도 그러면 어느 정도 급에서 어머님들께서 재수 안 하고 인정하는 학교, 예를 들면 성균관대, 한양대 이 정도까지는 재수 안 하고 인정하시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진학을 할까 뭐 고민하는 정도. 근데 그런 학교에서도 2.2등급 정도까지는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 이제 비교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라든가 이제 기타 활동들이 조금 충족이 됐을 때 2.2등급까지도 한양대에서 그러니까 입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게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2등급 등급 요 학생부 성적부터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쓰지도 못해요, 이거.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까지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무조건 1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부만이 의미로워지는 시대가 된 거라서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어쨌든 요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학생부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보잉고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학교에서 이제 편제를 발표를 하셨는데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 7월 달에 그 개정교육과정에 관해서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통과를 집중 이수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화원, 화투를 집중 이수로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전국 자사에서 뭐 외대부고라든가 상상고라든가 아니면 뭐 천안에 있는 북일고라든가 아니면 공주 사대부 거기는 자사고는 아닙니다만 거기 그 충청도의 자사고로 그 인정받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수업을 한 경험들이 있는데 거의 전부 다 집중 이수였어요. 그래서 통과를 1학기 만에 1년 커리를 다 없애버리고 1학년 2학기부터 물화생지가 돌아갔었거든요. 거기는 이미 2, 3년 전부터 벌써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이 고교 선택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점제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에 보잉고도 통합과학을 1학년 1학기에 집중이수로 돌려버리지 않을까. 근데 이게 1학년 1학기 집중이수로 돌려버리면요.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막 진도가 막 진짜 정신없이 돌아가고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제대로 배운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1학기가 돌아가고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물화생지 과목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도 친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지금 뭐 수학 선행이 굉장히 많이 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수학 선행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물화생지가 막 돌아가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발빠르게 준비를 해왔던 애들은 그거 그냥 자산 삼아서 그냥 그걸로 가져가는 거고 다른 친구들은 진도 급급해가지고 굉장히 따라가는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걔네들을 가르칠 때. 근데 다행히 보잉고 통합과학이 지금 1년 커리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게 지금 예견이 되는데 운영면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1년 커리 동안 간다고 그러면 크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변화를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은 좀 바꾸시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도 통합과학 4시간에 과탐실 1시간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과탐실은 A, B, C, D, E 해서 5단계 절대평가로 진행됐었는데 좀 바뀌어서 이거는 이제 3단계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는 것만 좀 바뀌고 공부시키는 것 자체는 크게 막 많이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인 학생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보잉고에서. 이거 다 핸드아웃에 넣어드렸으니까요. 어렵게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거기 그 제가 자료집에다 다 넣어드렸거든요. 어떻게 진행했냐면요. 그냥 일반고에서 하듯이 중간기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교과서를 쭉 훑으면서 범위가 잡히지 않아요. 보잉고는. 그래서 일단 물화생지 선생님 네 분이 자기 파트, 그러니까 자기 전공 과목을 맡아서 자기 전공으로 나눠가지고 교과서를 찢어가지고 자기 전공 과목 부분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시고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공이 단원별로 1단원, 8단원, 뭐 9단원, 13단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1학기 중간기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하고 모여서 연합반으로 내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게다가 두 번째 문제는 그걸 또 계속 1학기 중간고사에 물화생지 들어가고 1학기 기말고사에 물화생지 들어가고 그것도 아니고 1학기 중간에는 화생이 들어갔어요. 1학기 기말에는 보시면 물지가 들어갔죠. 2학기 중간에는 생지가 들어갔고요. 지금 2학기 기말고사에 물화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 과목도 각 주기가 그 세션별로 이게 전부 다 차이를 두고 돌아가면서 시험과 수행평가와 발표평가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범위가 완전히 중구난방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따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하는 그런 준비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도 지금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구과학, 특히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게 뭐 이제 다른 설명회 갔다 오시면은 뭐 G2가 나왔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생투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G2나 생투 문제를 그냥 그려하고 내시지는 않으세요. 다만 어떻게 내시냐면은 G2나 생투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통합과학 단원이 있어요. 그게 연계가 되는. 그러면은 거기 있는 그 연계되는 파트를 G2나 생투에 있는 실제 뭐 수능 기출이나 이런 자료를 참조하세요. 자료를 참조하셔가지고 그 자료 해석을 참조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내시는 게 아니고 약간 변형해갖고 통합과학과의 접점을 만든 다음에 통합과학에서 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적화시켜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어찌 됐든지 간에 자료 해석 문제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그대로 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내면 교육청에서 가만 안 있죠. 뭐 선행교육법, 선행교육 방지법 해가지고 학교를 백각 뒤집어 놓기 때문에 학교 해석을 되게 민감하게 여기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내거나 수업 시간에 물투, 집투 막 이런 거를 가르치시지는 않는데 유사한 개념이 거기서 이게 포착이 됐을 때 이 우리 학생들이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변별을 내기 위해서 자료 해석을 좀 어렵게 가져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G2나 뭐 지원이나 생투나 생원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 구경했을 법한 한 그런 자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G2에서 나와요. 이래버리면 조금 학교 입장에서는 좀 그건 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어쨌든 출제 경향이 그렇습니다. 이게 평가 방법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가 방법이요. 60점 만점으로 진행되고요. 대개는 선택형하고 서술형을 20+4로 가져가려고 되게 애를 쓰셨는데 1학기 중간고사만 서술형을 세문항으로 했고요. 지금 이게 지금 1학기 것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2학기 중간도 선택 20 서술형 4, 2학기 기말도 선택 20의 서술형 4로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 기말이 60점 만점인데 그걸 반토막 내갖고 30%씩 반영하고 이게 진짜 커요. 수행평가가요. 이게 학생들한테 진짜 무슨 대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무슨 석사과정인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바쁩니다. 이게 거의 변별이 안 나요. 이게 거의 변별이 안 나고요. 지난 그 2학기 중간고사 때에는요. 만점이 18명이 나왔어요. 만점이 18명이 나왔는데 뭐 자랑 같지만은 그 중에 이제 저희 학원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1등급을 무너뜨리는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등급 컷이 거의 한 1.5개 정도 틀리는 정도에서 이제 2등급 컷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 학원 친구들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어쨌든 변별이 거의 안 나요, 여기가.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감점 많이 해가지고 그거 변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지필 말고 실험이나 보고서 발표 이런 데서 점수를 많이 깎거든요. 여기서 지금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 잘하시고 여기서 실수가 나면 안 되고요. 그동안은 서술형에서 여기서 변별이 나기는 했는데 이번에 또 그것도 실패하셨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워낙 잘 써가지고 여기서도 변별이 거의 안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변별을 내니까 수행평가 좀 신경 써가지고 1학기를 지내다 보면 어느덧 여름방학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중학교 때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중학교 때 조금 이렇게 선행을 조금 넣어도 애가 하던데요. 고등학교 때는 특히 보잉고 가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 뭔가 겨울방학 때 하다만 선행을 학기 중에 조금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 계획은 애초부터 세우시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바쁘고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요 학기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된다. 그게 지금 여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분석은요. 이거는 1학기 중간 기말 이거는 참고로 이게요 모집단이 아닙니다. 이게 보잉고 모집단이 아니고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추정치예요. 제가 학교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1등급 받은 친구들과 그 다음에 2등급에서 잘린 친구들 몇 명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토대로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보시면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지금 거의 지금 뭐 15명 정도가 1등급 안에 들어가 있었었는데요. 거의 2등급이 55점 이전까지도 2등급의 안에 들어가긴 했었는데 기말이 되면서 애들이 몇 명이 전학을 가고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학기 중간이 되니까 이게 거의 58점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1등급은 애초에 그러니까 60점 만점은 애초에 무너졌고요. 14명이나 13명을 뽑아야 되는데 18명이 되어버린 관계로 이게 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요, 1학기 중간에는 중화로 해가지고 출제를 하셨는데 중화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애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학생 취급을 하셔가지고 문항 이제 난이도를 중화로 놓으시는데 1학기 기말하고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로 가면서 난이도를 서서히 높여가십니다. 제가 보잉고를 이제 가르친 지 지금 이제 4년 차로 접어드는데 계속 그게 선생님들이 계속 패턴이셨어요. 그래가지고 2학기 기말이 제일 어려워요. 작년에는 범위를 전범위로 잡으셔가지고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전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뭔가 약간씩 변화를 주시면서 2학기 기말에 어떻게 변별을 내실지를 고민하시는데 이번에는 변별의 기제가 물리 화학을 넣는 거였어요. 물리 화학을 넣어버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친구들이 뭔가 물리화학의 선행의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변별이 되실 거다 해서 과목에 배치로 약간 변별을 조금 넣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 기말고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설 방송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그때 추이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게요? 1학년 때 지필고사에서 틀리면 벌써 학생부 농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어머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0% 안에 들어가려면은 거의 만점 수준이거나 배점 낮은 거 하나 정도 틀려야 10%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1학기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 학생부가 어디 가서 쓸모있는 학생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점 그럼 통과를 해야 되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행으로 무슨 파인만이라든가 무슨 다원이라든가 하는 데서 영재고 준비하느라고 개정 전 물화생지를 돌린 상황이면 지금 이제 와서 겨울방학 때 통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통과 강사이고 통과를 오픈해 놓기는 했는데 지금 그거 매출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 우리 보잉고 어머님들이 내년 3월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내신을 가져가고 학생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겨울방학 지금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통과를 한 번도 안 돌렸어요. 근데 우리 애가 지금 수학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과학을 손을 못 댔어요. 그럼 통과부터 돌리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재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이사이에 물화생지를 개정 전 걸로 돌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와서 11월 달에 통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다가 물리나 생명이 있다라고 하시면 마저 시키세요. 그거를 마저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보잉고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에서 화학이 물화생지 중에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화원으로 있었던 것이 제일 많이 바뀌어서 이전에 개정 전에 화원을 했던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고 안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는 있어서 제가 1월 달에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한 화학반을 열기는 했습니다. 그 작업은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언제 신경 쓰셔야 되냐면 3월 달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미 선행이 좀 많이 된 학생들은 그대로 했던 물화생지 선행 계속 달리시고요. 계속 달리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도 안 돌렸으면은 돌려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좀 바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원에서 주기율표라든가 원소기호라든가 이런 걸 화원에서 개정 전에는 해줬거든요. 근데 개정 후에는 화원에서 안 해줘요. 화원에서 안 해주고 통과해서 하고 화원은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근데 물론 중3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는 그거를 해주긴 해야죠.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빠르게 진행되니까 정말 뭔가 차근하게 했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통과해서 하는 게 맞고요.
해서 지금 선행 상황에 따라서 통과를 넣을 것인가, 물화생지를 넣을 것인가. 물화생지 선행이 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통과로 회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수학을 열심히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거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의 대다수가 숙제를 잘 못해갖고 오는데 걔네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 매몰돼서 못하고 있어요. 수학하다 보면은 과학할 시간이 없고요. 통과는 그냥 던져요. 아니 통사는 그냥 던져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되냐면요. 수학이 1순위죠. 그래서 수학하다 보면은 통과에다가 시간을 학기 중에 할애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3시간만 하면 숙제를 해갖고 오는 걸 그 3시간 확보를 못해갖고 숙제를 못해갖고 와요. 그러면 왜 못했니? 그러면은 수학하느라 못했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수학을 챙겨야 되잖아요. 방학 동안에 수학을 어머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셔야 학기가 됐을 때 요거를 할 시간이 생기고 그래야 제가 1등급 맞춰드립니다. 제가 만점 맞춰드려요. 만점은 제가 시키기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화학은 제가 장담은 못해요. 그런데 통과는 제가 시키면 만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정도로 수학이 받쳐져 있는 상황이어야지 가능해요. 보낸 숙제를 해갖고 와야 만점을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숙제를 해갖고 와야 서술형도 가능하고 암기 테스트도 가능한데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맞춰줄 수가 없으니 지금 방학 동안 때 하셨던 선행 계속 시키시고 수학 많이 시켜가지고 3월 달에 요게 가능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얘기를 좀 하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거기다 써드렸는데요. 대충 제가 뭐 해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근데 예상치예요.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가르친 내용을 근거로 그냥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라 참고만 하십시오. 어찌 됐든지 간에 점수가 낮지는 않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먼저 시키시라는 거는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물화생지를 시켜야 된다? 시키십시오. 시켜야 됩니다. 그 이유가 1학기 집중이수예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그리고 지금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친구들은 집중이수가 아니에요. 1년 컬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차근차근 범위도 적고 중간에 여름방학도 끼어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1, 2, 3단원 하고 여름방학 때 4단원 해가지고 1년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중이수로 바뀌고 나면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밖에 물화생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범위는 또 얼마나 많은지 이거 집중이수를요. 전체 1년 커리로 하던 거를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외대부고나 상상고나 북일고 걔네 다 집중이수였거든요. 걔네들 수업할 때 정말 걔네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어머님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기에도 미쳐 죽어요.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행고 학생들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집중이수에 경험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형이나 누나, 아니 형이나 그러니까 누나는 아니고 형이나 윗 선배들이 집중이수로 돌려본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렸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집중이수를 돌리려면 방학 때 뭘 시켜야 돼 하는 선배 어머님들이 조언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집중이수를 돌리게 되실 텐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미리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물화생지 미리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하셨던 거 계속 하시고 만약에 안 하셨으면 빨리 시키셔야 돼요. 지금밖에 시간이 없고요. 그러면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도 있고 중간에 1학년 여름방학도 있는데요. 1학년 여름방학 너무 짧고요. 그 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전부 다 아울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주, 10주 나온다고 해도 한 단원에 2주밖에 못해요. 근데 한 단원에 2주 가지고 심한 택도 없어요. 심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화를 안 하고 보행고를 들어가면 제대로 된 문제풀이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수능 기출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당분간 화1이 수능을 안 보는 시대로 바뀐다고 하여도 보행고에서 화1으로 내신 문제, 학교 시험 문제를 낼 때에는 이전에 발표됐었던 이전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 문제를 참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평가 문항을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렇다 보면 이전에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고3 모의고사 기출을 그대로 갖다가 숫자만 변형해서 쓸 확률. 두 번째,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 옛날에 발매됐었던
그런 교재들을 변형해서 낼 확률, 그 두 확률이 굉장히 큰 건데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만 시킨다? 현실성이 없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학기가 시작돼서 그럼 중간고사 대비반 때는 뭘 하나요? 6번 수업해가지고 제가 넣어줄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돌리고 그때 딱 진입했을 때 저랑 겨울방학 특강이나 아니면은 그 학교 시험 대비반에서 심화 문제들을 정리해가지고 이것들을 학교 시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보내야 되는 게 가장 좋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의미로운 등급을 받겠다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1등급을 받아서 쓸모있는 학생부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허언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다른 학교, 집중이수를 했던 학교 가르쳐본 결과에 취해서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 놀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오신 학생 여러분들 계시죠? 공부를요 11월부터 2월까지 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도록 하시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그러면 1학기 집중학 이수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12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원래 기준학점이 4학점이에요. 그러면 원래 교육부 지침대로라면은 물리화학 생명 혹은 물리화학 지학 뭐 이런 식으로 12학점만 맞추시면 돼요. 3개만 맞춰가지고 12학점만 맞추시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자사고들이 운영학점을 3학점으로 낮춘 다음에 4개를 다 공부시킬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운영학점을 기준학점 4학점으로 하면 어느 한 과목은 안 배우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대학으로. 이거 수능도 안 보는데 그걸 이렇게 운영학점을 3학점으로 낮춤으로써 12학점을 맞추기 위해서 4개를 다 듣게 만들겠다는 의지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도라 숨겨있냐? 우리 학교 애들 물화생지 골고루 다 시켰고 공부 열심히 시켰으니까 이 학생부 좀 뽑아주세요 이거예요. 대학에. 우리 학교 학생부 운영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진학한 친구들 공부 골고루 시켰으니까 이 학생부 믿어주시고 좀 뽑아주세요. 이런 의도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물화생지를 4개를 다 돌릴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오피셜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직 한 번도 돌려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과를 가고 싶은데 문과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애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생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탐 2개로 채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탐과 과탐을 통합해가지고 이 학생부를 운영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완전 뼛속 깊이 이과생이면은 얘네가 오히려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4개를 그냥 채워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의 이제 경험치로 보면 가장 보편적인 선택은 이 중에 한 3개 정도 선택하고 이 중에 하나 해가지고 조합을 이렇게 과탐 3개, 사탐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이게 고교 학점제 하기 전에 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제시를 한 거잖아요. 3선택 하라고 한 다음에 사탐 하나는 고등학교 이수용으로 잡아가지고 하나 선택하게 해가지고 4개 해서 그동안 올려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손으로 우리 아이 학생부를 우리 엄마 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걸 이제 공이 어머니께 넘어간 겁니다. 학교에서는 밥상을 차려줬는데 이제부터는 어머님들이 뷔페식으로 밥상을 차려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선택할 거냐? 아이의 성향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애가 뼛속 깊이 이과생인데 공부가 4개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 예를 들어서 그래 너 그냥 사회와 문화 이거 좋다 야 이거 왠지 이거 그냥 신문 보듯이 할 거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선택했어요. 공부하는 학생 당사자가 사회가 이게 적성에 안 맞아버리면요 이거 그냥 5등급 받아버리고 그냥 날려버려요. 이거 그냥 던진다고요. 해서 던지는 이런 과목들이 발생하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냥 이과생으로 이과로 그냥 태클을 잡으실 거면은 요거 4개로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공부를 많이 시켜갖고 보내셔야 되겠죠. 해서 요 선택 과목은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나중 일이라 고민의 시간이 많으실 텐데 우리 친구들 공부를 잘 시켜보시고 어떤 성향이 맞는지를 보시고 선택을 잘 12학점을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해서 1학기 때 이게 끝나요. 그러면 2학기 때
이제 그 뭐야 2학년 이제 1학기 2학기가 요런 식으로 이게 필수거든요. 모두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이렇게 해야 되고 2학기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학교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학년 2학기 때 과탐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물화생지 1이라고 받아들였던 그 과목들이 이제 끝났잖아요. 집중이수로.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요런 조합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머님들 핸드아웃이 요게 이제 요 상황에서 1학기 2학기 하면서 요 2학기의 과탐이 지금 뻥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뭘로 채울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뭔지 여기 지금 진로 선택이죠. 요걸로 2학년 2학기를 채워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1학년 때 통합과학으로 1년 커리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얘 집중이수로 끝나요. 근데 선택할 때 물화생지 4개를 할 건가 사탐 하나 낄 건가 사탐 2개 낄 건가 사탐 3개 끼면 이제 문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구분을 안 하는 대신에 그게 과탐 선택, 사탐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과, 이과 구분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학도 선택이 이제 가겠지만 어쨌든 이 과탐 선택을 어머님들께서 잘 고민을 하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 들어갑니다. 진로 선택이 들어가는데 학교 편제표를 학교에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확정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발표는 못 해드렸는데 대개 이게 1학기 과목이 이게 첫 번째 진로 선택이고 이게 두 번째 진로 선택이에요. 얘가 2학년 1학기 때 집중이수로 끝나고 나면 여기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얘네들이 2학년 2학기 과목으로 갈 거고요. 얘네들이 3학년 1학기 과목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3학년 2학기에는 뭐예요? 원서 써야죠. 그리고 수시 보러 다녀야죠. 그죠? 그래서 3학년 2학기에는 과목들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어차피 3학년 2학기가 파행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교육부에다가 많이 의견을 제시했을 거예요. 3학년 2학기에다 과목을 미적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요한 것들이 다 빠졌고요. 과학 역시 3학년 1학기에 요 진로 선택,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투, 물화생지 투선택 과목들이었었어요. 예전에 얘네들이 3학년 1학기를 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선택을 하는 이제 일이 남았을 텐데 일단 지금 요거는 조금 먼 얘기라 나중에 저랑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쯤 되면은 그때쯤 저랑 같이 논의를 해보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여기까지 완료를 하고 보내셔라.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해서 지금 아까 뭐 무슨 중학교 공부랑 뭐 이별할 시간이 왔어요. 이거는요 핸드아웃을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중간고사 대비반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 결론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통과 아직 안 했으면 빨리 시키세요. 뭐 EBS도 괜찮고요. 뭐 그냥 그 사설 뭐 메가스터디 이투스 다 괜찮습니다. 시키세요. 어차피 보잉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보잉고랑 상관없는데 왜 시키라고 하세요? 밑바닥이 있어야 제가 심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바닥 없이 심화를 시키면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빨리 시키세요. 저한테 보내셔도 되고요. 빨리빨리 통과 한번 돌리시고 기존의 이전교육과정으로 물화생지 돌렸으면 이제 와서 통과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계속 하던 거 물화생지로 계속 선행을 빨리 끝내셔라. 그 다음에 화학원이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라 화투에서 내려온 화원도 있고 통과로 내려갔는데 화원에서 사라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 조절을 해야 되니까 합격자 반으로 화원을 8주 동안 운영할 때 그때 시간이 맞으면 좀 보내셔라. 그래서 화원을 미리 준비 운동을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해서 지금 사탐이랑 그 과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어머님들이랑 논의 시간을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11월 달에 어떻게 수학하고 과학을 병행해서 공부시킬 것인지 그 부분의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합격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